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산시 배방읍 열병합 발전소 건립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환경 영향은 미미하다고 해명했지만 불신 속에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세종 테크밸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성장 지원을 나섭니다. 기업당 2년간 최대 4,500만 원입니다. 1조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 업체에서 지사장으로 활동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남 아산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방읍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사업자 측은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배방읍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열린 열병합 발전소 건립 설명회. 이날 이장단은 무엇보다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가장 크게 우려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환경 오염으로 인한 가족들의 건강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 측은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일부 물질이 증가하지만 그 수치가 미미해 건강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영향평가 결과 이제 일부 항목은 현황이 이미 좀 초과하는 물질들이 있었는데 저희 사업 시행으로 해서 가중되는 부분은 0.05%, 그러니까 100분의 1보다 낮은 정도 이제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이 됐고 저희 사업 시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건강 영향에 미치는 부분은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런 설명에도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했습니다. 질소 산화물 외에도 다른 물질이 검출된다는 내용을 감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이온 탄화수소가 발생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발전소 견학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날 둔산 발전소 견학 갔다 오셨죠? 그때 발전소에서 발전기 꺼놨던 거 아십니까? 이장들에게 발전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견학시켜준다고 불러놓고 발전기는 꺼놨습니다. 사업자 측은 최신 설비 도입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견학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발전소를 내외부 다 볼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설비에는 최신의 산화촉매를 도입하기 때문에 2019년의 자료와는 같지 않은 더 업그레이드된 환경에 더 높은 좋은 질을 설계단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편 설명회가 반대 여론으로 과열되면서 지역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다시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힌 사업자 측은 지속적으로 주민 설득과 홍보를 이어가면서 다음 달 환경 영향평가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1조 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한 화장품 업체에서 지사장으로 활동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화장품 공동구매와 투자 명목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0여 명으로부터 120억 원가량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화장품 판매가 투자금 모집의 수단에 불과했고 A씨가 범행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고 피해 회복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해당 화장품 업체의 대표는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며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천안시가 민선 8기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2026년 지역 일자리 추진단을 가동합니다. 추진단은 31개 부서 120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월 1회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시는 지난 3년간 매년 목표 대비 103% 이상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청년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와 스마트 도시 탄소 중립 등 신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세종 테크밸리로 이전하는 첨단 기업에게 최대 4,500만 원의 정착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미래 모빌리티와 정보 보호 등 6대 미래 전략 산업 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임차료 4천만 원과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 지원금과는 별개로 임대 기업으로부터 6개월 임대료 무상 혜택과 더불어 4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도 추가돼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종 테크노파크는 이메일을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입주 가능 여부는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5조 6천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는 가운데 천안과 아산 지역에 대규모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천안시에는 도로 정비와 하천 정비 등 총 266건의 공사와 용역비 5,300여억 원을 상반기부터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산시에도 아산 온양천 재해 복구 사업 등 주요 기반 시설 공사가 포함된 46건, 3,40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이번 대규모 발주가 침체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이 다음 달 말까지 학교급식 위생 및 환경 개선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도내 모든 조리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와 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 종사자의 개인 위생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겨울방학 동안 환경 개선 공사가 진행된 학교를 대상으로 개학 후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급식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개막하는 K리그2 새 시즌을 앞두고 천안시티FC가 경남 남해에서 2차 전지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력 강화는 물론 선수들 간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남해 전지훈련 현장을 송용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스치는 남해 훈련장. 천안시티FC 선수들이 서로 다른 색깔의 조끼를 나눠 입고 잔뒤에 섰습니다. 자체 연습 경기지만 볼을 둘러싼 몸싸움과 빠른 압박은 실전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짧은 패스와 빠른 전환이 쉼없이 이어지고 사이사이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태국에서 1차 전지훈련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을 끌어올린 천안은 남해에서 막바지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진섭 감독 체제에서의 첫 시즌. 박 감독은 전지훈련을 통해 팀 컬러를 분명히 하고 경기 운영의 기본 틀을 다져간다는 구상입니다. 1차 전지훈련은 체력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훈련을 했고요. 얻은 것은 선수들 이제 컨디션을 70% 정도, 80% 정도 끌어올렸다는 걸 얻었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전술을 쓸지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과 소통하고. 선수단 분위기도 주장을 맡은 고태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선수 생활을 이어온 원클럽맨 고태원은 천안 이적 후 곧바로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담이 없진 않고요. 일단 그 부담조차도 저는 이렇게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흥에 제가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 팀을 잘 이끌고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천안은 오는 22일까지 남해 일대에서 연습 경기를 통해 전술 완성도를 점검한 뒤 다음 달 1일
신생팀 용인과의 원정 경기에서 2026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외국인 공격수 이바닐도를 영입하며 최전방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이바닐도는 포르투갈과 UAE 리그에서 활약한 스트라이커로 탄탄한 체격과 골 결정력이 강점입니다. 입단 절차를 마친 이바닐도는 경남 남해에서 진행 중인 2차 전지훈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천안은 툰가라와 라마스, 이바닐도 등 3명의 외국인 선수로 시즌을 시작하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추가 보강에 나설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부담은 낮추고 정성과 품질은 꽉 찬 이른바 가심비 선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각지에서 엄선한 지역 농산가공품 39종을 추천했는데요. 수제 강정부터 전통 된장까지 믿고 선물할 수 있는 지역의 맛을 살펴봤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한 마을 작업장에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통곡물과 견과류로 수제 강정이 만들어지는 현장. 설탕이나 식용유, 방부제 없이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찰현미와 검정깨, 땅콩을 튀겨 정성껏 버무립니다. 딱딱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명절 선물은 물론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옥수수 농사 짓고 참깨, 들깨 농사를 직접 지어서 저희들이 함께 과자를 만들고요. 설탕이나 식용유가 안 들어가는 건강하고 맛있는 엘빈 강정입니다. 100년 넘게 장맛을 이어온 전통 장독대에서 숙성된 된장. 강된장을 만드는 곳인데 국내산 콩과 천일염만 사용해 구수한 맛을 자랑하고 봉지째 데워 밥에 비비기만 하면 됩니다. 1, 2인 가구는 물론 명절 상차림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전통장은 소비자들이 끓여 먹는데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하여 1인 가구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또 고향의 맛, 우리 엄마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이처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39종의 가공품을 올 설 명절 추천 상품으로 선정했습니다. 대부분 가격이 5만 원 이하로 부담은 줄이고 품질과 정성은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추천 상품과 구입 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에서 설맞이 지역 농산물 가공 제품 추천 목록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설 명절 가공 제품 추천 목록은 8개 지역에서 39개 제품을 선발하였는데요. 5만 원대 이하의 가심비가 좋은 상품과 품질이 우수하고 저희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공 제품을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함께 전하는 지역 농산 가공품. 이번 설 마음까지 전하는 선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닷새 동안 성인과 소아 응급실을 모두 24시간 정상 운영합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 부족으로 한때 축소됐던 진료 체계가 전문의 충원으로 완전히 정상화됨에 따라 이번 명절에는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컸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역시 심야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 웃음이 있다.